공구 단원 맞나? 맞죠? 예.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개념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우선 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자.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얘는 도형으로 치면 뭐예요? 직선이에요. 자, 얘가 내 눈에 지그시 보는데 직선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아래에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얘도 직선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자, 이와 같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수학적인 의미는요. 직선이 하나가 있었어.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교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사실 이 교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한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요런 직선, 요런 직선, 요런 직선, 요런 직선. 무수히 많은 직선이 생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의 정점인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되겠지. 이 빨간색 직선들을 모두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식적 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는 0만 빼고요. 얘 우리가 위에서 봤던 바로 요 직선하고 관련이 돼 있는 고식 그대로지. 얘도 뭐예요? 더하기 m 곱하기 여기에도 뭐가 보인다? 직선이 보인다예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더하기 직선은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요 m의 의미는 뭔데요? m 자리에 1이 들어가냐 2가 들어가냐 3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직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해주는 m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개념의 제목만 큰 소리로 3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예 넣고 갈 거야. 얘가 나중에 직선과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개념들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 우선 머릿속에 암기하고 가자. 시작!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줄여서 간단히 뭐다? 시작! 직선 플러스 m 직선은 0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즉 직선 플러스 m 직선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은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식 세울 수 있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 외웠으니까 시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식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뭔지 좀 살펴보고요. 단점,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아래쪽에 3개의 솔루션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확정되려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무조건 2개. 반드시 한 점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지거나 또 다른 한 점 주어지거나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봤더니 두 직선의 교점도 지나고 1,0도 지난대요. 점 2개 주니까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 풀이를 우선 중학생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교점을 직접 구하겠지. 교점 구하려면 위에 주어진 2개의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서 푸셔야 되죠?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선생님이 슉 더했더니 2x-4는 0. 그러므로 x는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2,1이라는 점과 1,0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되겠네요. 예, 점 2개 가지고 우리 기울기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듭니까? 2-1분의 1-0. 결국 기울기가 몇이 되더라? 1이 되더라요. 그럼 이제 식 만들 수 있습니다.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우선 썼어. 그런데 얘가 x자리에 1 대입하면 y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요. 뭐 되겠습니까? -1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중학생 풀이에요. 중학생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자집답. 예, 중학생 솔루션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하지만 고등학생은 어떻게 푸냐면요. 와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 볼까? 시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m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와 같이 식을 만들었어. 바로 요 직선인데 이 직선이 하필이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x자리에 1, y자리에 0 대입하면 n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0 마이너스 3 플러스 m에 1 빼기 0 빼기 1은 0.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요.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이상한 식이 나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0이랑 똑같아져? 일명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순이에요.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원인 한번 볼까요? 밑에 당구장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순이 일어나는 원인. m값을 구해야 하는데 0 곱하기 m이 되어 m이 사라짐. 이 경우 앞뒤식을 바꿔놓고 푼다요. 그냥 앞뒤식을 바꿔놓고 푸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우 모순이 일어났으니 저 상태는 안 되겠다. 선생님이 이제 솔루션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식을 바꿔놓을 거예요. 식 불러볼까? 시작! x-y-1 플러스 m에 x 플러스 y-3은 0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라는 개념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1, y자리에 0을 대입했더니 결국 얘는요 마이너스 2m은 0이 돼서 m의 값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 이것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m 자리에 0 대입해. 그러면 결국 남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y-1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요 식 중학생이 풀어놓은 요 답하고 같은 답이에요? 다른 답이에요? 같은 답이죠? 네,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 어때?
중학생스럽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니까 고등학생스럽게 접근한다 안 한다? 한다야. 알겠나?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 어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6페이지 다 풀었니? 풀었구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28페이지. 예. 직선 k-2x 플러스 2k-3 y 플러스 4k-3은 0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점과 기울기 2다라는 요 두 개의 조건 주어지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런데 이 점이 뭐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 일명 정점 되겠지? 맞아요. k 값이 뭐가 들어가든 항상 존재하는 정점이에요. 자, 정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이런 석적편을 고등수학에서 맨 처음 배웠던 단원이 어디였어요? 항등식이었어요.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k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는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 문제의 본질은 죽이는 거지. 여기선 누굴 죽여야 돼? x를 죽여야 돼? k를 죽여야 돼? x 죽여야 돼요. x에 관한 항등식 누구 죽여요? x를 죽인다. k에 관한 항등식 k를 죽인다요. 자, k를 죽인다요. 자, 선생님이 죽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죠. 어떻게 죽인다? 예, 몰아넣고.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요.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몰아넣으려면 K를 보니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막 들어가 있지. 얘를 다 밖으로 우선 끄집어내야 돼. 몰아넣으려면. 그래서 전부 가로를 풀어줍니다. kx-2x 플러스 2ky-3y 플러스 4k-3은 0. 자, k를 한 군데 몰아넣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k와 관련된 녀석 밑줄 치고요. 이렇게 몰아넣은 상태에서 x 플러스 2y 플러스 4 남은 찌끄레기씩 부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k를 죽이려면 k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이 무슨 숫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k를 죽여버려야 되지.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 구조 이거 왠지 몸 구조랑 비슷하지 않아? 직선 더하기 m 직선이랑 구조가 똑같죠? 결국에는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구해봅니다. 좋았어. 요식 2 곱하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인데 요거 연립해서 풀면 2식 더합니다. y 플러스 5는 0. y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y가 마이너스 5 나올 때 x의 값은 6 나오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의 정점은 몇 콤마 몇이 된다? 6 콤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2랍니다. 식 만듭니다. y는 2x 우선 써놓고 어머 x자리에 6 들어갔을 때 y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몇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17. 아, 17. 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 되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특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지지리도 못 외우는 공식인데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 뭐냐면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x1, y1이라는 점이고 여기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형의 식을 쓰셔야지 y는 mo,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표준형의 식을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직선은 어떤 표현이어야 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같은 일반형의 식이어야 돼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요 점에서 직선에 뭐를 내리면 됩니까?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내리시면 돼요. 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요. 이때 수선의 발이라는 요 점과 요 점 P 사이의 거리, 요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직선을 보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지? 여기 보이는 a와 b를 이용해서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자, 분자의 식에는 절대값 씌우고 뭔 짓을 하냐면요. 일반형의 식을 그대로 쓰긴 쓰는데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에 모두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는 공식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예. 여기서 ABC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봐야 돼. 알겠습니까? 요 점하고 요 직선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개념 제목 읽고 식 읽고 4번씩이나 읽으면서 암기할 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외우고 가십시오. 시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한 번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한 번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 공식 어떻게 유도합니까? 라는 건요. 30페이지 한번 볼래요. 네. 자, 30페이지에 선생님이요. 예,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증명을 적어놨어요. 예,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수업을 했었는데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냥 공식만 잘 외워서 활용하는 것만 나오고 공식의 증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공부할 사람들은 보시라고 깔아만 놨습니다. 예, 증명은 요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고등수학에선 다루기에는 좀 너무 벅찬 그런 부분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보도록 하자.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까? 오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아는 거 다 불러볼까? 배운 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시작.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요런 게 있지. 자, 만약에 일치할 때는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이에요? 라고 하면 거리 몇이에요? 0 되겠죠. 자, 요렇게 만날 때는요, 이걸 거리로 할 거야, 이걸 거리로 할 거야, 이걸 거리로 할 거야, 어떤 걸 거리로 할 거야? 알 수 없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할 수 없어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두 직선의 경우에는 평행한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평행한 경우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한 직선에서 임의의 한 점을 뽑아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때 바로 임의의 한 점과 수선의 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직선 위에 우선 임의의 한 점을 아무 점이나 돼. 한 점을 여기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정한 후 임의의 한 점을 내 맘대로 정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위에서 배운 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공식 다시 한번 외웠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풀어볼래요? 막바로 풀어줄까요? 시간 한번 줘볼까?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까? 안 되나요? 되나요? 푼 사람 답은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온전히 주어져야 되는데 x, y 이외의 문자 m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하죠? 자, 지금 우리 뭐 모르고 있어요? 미지수 한 개 모르고 있지? 맞아? 미지수 한 개를 알려면 조건 몇 개가 필요해? 조건 한 개가 필요해요. 그 한 개의 조건이 문제 속 어디에 숨어 있는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어떤 조건이 보입니까?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보여요.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이와 같이 식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개념 뭐였어? 두 직선이 평행해 어떤 개념으로 문제 푼다고 가르쳤나?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와 같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푸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m을 구하기 위해서 저식을 이용할 겁니다. 1분의 m은 1-m분의 -2는 2-m분의 m 플러스 3과 같지 않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풀면 얘를 분자로 올리고 1도 이렇게 분자로 올려 곱할 수 있죠? 그러면 m의 1-m은 -2다. -m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다. 즉 m의 제곱 -m -2는 0이고
2, 1 마이너스 위에 붙여주면 m의 값은 2가 나오거나 혹은요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야. 그런데 문제에서 m은 음수예요 라고 주고 있으니까 플러스 1은 안 되겠죠? 고로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두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선 요 직선은요 m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떤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요런 직선이 되고, 다시 요 직선 그려볼까요? x 그리고 m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요런 직선이 되네요. 자, 그래서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해보쇼 라고 했으므로 아무거나 나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만들어 야겠다. 복잡한 숫자보단 심플한 숫자가 낫겠지.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아무거나 하나 잡아내면 돼요. 이럴까? x자리에 2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0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 2,0 잡아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2,0과 요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몇 의 제곱 더하기 몇 의 제곱 되겠습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왜? a, b가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그치? 그리고 절대값. x자리에 몇 대입하면 돼요? 2. y자리에 0 대입하면 되지. 즉 얘는 2 더하기 2 곱하기 0 플러스 3이라고 나와서 루트 5분의 5라고 나옵니다. 자, 이 녀석 5를 우리 루트 5 곱하기 루트 5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약분해주면 답은 루트 5라는 요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여기 각이 있을 때 이 각을 딱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그은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 바로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 하얀색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인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요 하얀색 선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x, y를 가정합니다. 바로 요 점의 좌표를 가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개념으로 푸냐면 점짓거는 점짓거다라는 개념으로 풀어요. 점짓거가 뭐지? 뭐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는 개념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답이 나온다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1, x, y 가정 2, 점짓거는 점짓거. 이렇게 개념요 3번만 읽고 암기하고 개념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1, x, y 가정 2, 점짓거는 점짓거. 한 번 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1. x, y 가정 2. 점지거는 점지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예.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에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1. 뭔짓 합니까? 시작! x, y 가정하랬죠. 가정했어요. 자, 그리고 2번 이제 정직